일단 오늘은 시장이 어제의 상승, 어제의 심리 회복에 대해 가지고 가즈아의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쭉쭉 올라주고 좋은데, 일단은 그 핵심이 되는 거는 오늘도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도 지금 비레크먼 관세가 30일 혹은 60일 혹은 90일에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딱히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의약품에 대한 관세 어떻게 붙일 거냐, 그 부분을 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튀냐고요? 일단 오늘 5일선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르는 거를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르는 부분을.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나온 소식은 없기 때문에 왜 오르냐? 일단은 바닥 한번 찍고 이제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랫꼬리 단 거래량 엄청나게 크게 한번 터졌으니까 조금 반등할 만한 힘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히려 관세가 발효가 이제 연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좋지, 우리는 물린 주식 올라가니까 우리는 좋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드디어 약간 반등이라는 그런 희망을,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피앤그리드 인덱스와 그 외 기타 지표들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이게 반등할 만한 요소들은 많아요. 푸클 레이시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고점 대비 10% 이틀 동안 10% 빠진 것도 그렇고, 이게 피앤그리드 인덱스도 47까지 솟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등할 만한 포인트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빅스 인덱스. 빅스 지수를 보시면은, 빅스를 인베스팅해서 좀 길게 놓고 봅시다. 보시면은 엄청 높아요. 지금 이게 그 2008년 리먼 때 올라가가지고, 리먼 때 올라간 게 80까지 올라갔고요. 코로나 때 올라간 게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가 85.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게, 이번에가 거진 이제 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진짜로 정말 이제 어디 파산이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시장에서 좀 배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그런 심리적인 배팅 값이 훅 들어오는 중이다 정도가 체크 포인트고, 제일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변동성이 언제 끝나냐는 거는 관세에 대한 관세 출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시진핑이 화났다더만 크게 영향이 없는 건가요 하시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그 어느 정도 협의로 가지 않을까, 약간의 그 미국이랑 중국이 그래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관세가 부과됐을 때의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체크를 해놔야지. 지금 분명히 관세가 이제 내일부터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땅 관세부가 4월 9일로 딱 놓고 보자 이거지. 4월 9일 이 땅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경제 지표라는 게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그럼 뭐 5월도 있을 거고 6월도 있을 거예요. 7월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냥 관세가 만약에 if 유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승피, 이제 바로 5천 후반대까지 바로 쏘는 거 맞아, 유예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관세가 유예가 안 돼.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그 관세 때리고, 그리고는 반도체 때리고, 그 다음에 의약품 때리고, 막 구리 때리고, 막 목재 때리고, 이렇게 때려요, 관세들이. 만약 if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게 차트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재고나 주문량이 이렇게 폭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가 통과하자마자부터 재고량 주문량이 어떻게 떨어지냐, 재고 주문량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잖아. 지금 이게 관세라는 부분에서, 관세가 지금 이 4월 9일이 제일 높은 관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게 재고를 확보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관세 부과 전에는 150불 하던 게, 관세가 부과되고 난 뒤에는 지금 뭐 이렇게 뭐 20% 분다, 뭐 얼마 분다 이러는데, 어쨌든 관세가 붙고 나면 가격이 어디로 가? 이 가격이 180불로 올라갑니다. 20%니까 지금 전부 다 뭐 전 세계 10% 넣어보시니까 일단 165회, 거기 플러스 국가별 관세잖아. 그러면은 국가별 관세도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25% 따져보면 얼마야? 그럼 165에 25%가 또 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165 곱하기 1.25 206이 돼. 그러면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얼마? 205달러로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오니까, 가격은 얼마가 오르는 겁니까? 그냥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플러스 30%. 관세가 이렇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10% 때리고 25% 빡 때려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150불일 때 주문이 빠이 땡겨놓고,
어떻게? 지금은 시가가 205달러잖아, 미국 내 시가가. 그러면 205달러에 재고이자 풀어야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관세가 이제 협상이 될 거란 말이지. 요게 이제 관세가 이제 협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우리 가격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프라이스는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가 물건 가격, 물건 가격은 이게 바닥에 깔려 있다가 관세가 붙자마자의 가격이 제일 높아요. 관세가 붙자마자의 가격이. 그러고는 관세가 나중에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언제 물건을 사겠어요? 계속 오다 안 넣다가 협상이 끝나면 그때부터 오다를 이렇게 올리겠지. 그때부터 오다가 플러스 오다로 가는 거지. 그러고 난 뒤 이때부터는 오다가 이렇게 조정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오더가 소비 패턴에 따라서 재고량에 따라서. 야, 이러면은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말하는 요 오다가 마이너스로, 주문이 마이너스로 가는 관세 협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관세를 일시 유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중간에 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선으로 주문을 많이 땡겨놓은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줄어들 텐데 이거를 완전히 시장이 얼어붙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경제학자 관점에서의 이 관세 정책은 잘못됐다, 관세 틀렸다, 그리고는 관세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그 결국에는 나중에 가격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얼마? 관세가 협상이 되면은 150불, 이제 205달러지. 국가별 관세가 있으니까. 205달러에서 얼마? 이렇게 한 170불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세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마켓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재고를 어떤 식으로 쌓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름값이잖아요. 기름 넣었어. 근데 갑자기 기름을 넣고 난 뒤에 이제 원유가가 폭락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기름값이 내려가. 손해본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잖아. 지금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1,500원인데 나는 2,000원에 기름 넣고 그거 빵빵빵 태우면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 그러니 이 부분에서 뭡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름 10만원씩 넣는 거 아니야. 얼마? 10만 달러를 산다고. 10만 달러를 재고를 몇십억씩 결제하고 몇백억씩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 결제에 대한 요 차액, 그리고는 이 판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액,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엄청나게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고, 요게 소진되는 구간 동안에는 분명히 소비 둔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소비 둔화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둔화. 오다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구간 동안 뭐가 나옵니까? 경제 지표가 개박살이 난다 이거지. 이 개박살이 나는 이 포인트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엇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 이 소비도 이렇게 이 소비도에 벌벌 길 거다는 거예요. 소비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도 쉽사리 회복이 안 된다. 이게 침체 시나리오예요. 이게 침체 시나리오. 원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 오다량,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주문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주문량이 요 정도는 됐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한 요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오다였는데 무엇?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다가 이렇게 줄어든다. 와, 이게 침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을 거고 돈이 안 도는 거고 침체가 빡세게 오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경제지표 박살나, 소비 박살나, 이러면은 올해 하반기 박살난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냥 머릿속에 조금 그려 놓으시면은 해석을 하시는데, 그리고는 지금의 애플이 왜 박살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이 좀, 특히 아이폰이 딱 이런 식이잖아요. 아이폰이 지금 완전 이런 식이잖아. 지금 아이폰 판매하는 거 999달러에 판매하는 거를 얼마? 1299달러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지금 200불, 300불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수요가 확실히 줄겠지. 소비가 줄겠지. 그럼 실적이 줄겠지. 근데 이게 도대체 몇 월에 끝날 거냐 이거지. 이 몇 월이냐? 재고가 소진되는 구간. 이 구간이 재고 소진 구간이잖아요. 이 재고가 소진되는 이 구간, 그리고는 수요가 둔화되는 이런 수요 둔화의 크기, 깊이 모르겠다 이거거든.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 S&P 500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쓰기가 많이 어려울 거고, 지금 월가 IB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은 S&P 기준으로 저 6100 갔다 왔는데, 저 위에 갔는데 올해 말에 잘 가면 6000 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말에 잘 가면 6200? 이러지 않을까? 올해 말은 돼야 신고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도 얼마 5천대에서 놀 거다 S&P 500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S&P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5,400, 5,500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5,400, 5,50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소위 말하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좀 높여 잡는 이유는 그냥 기술적으로 약간 경제적인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내면은 이거를 경기 침체라고 일단은 정의해 놨어요. 정의. 그 우리 그 형님들은 아실 겁니다. 부부는 서로 이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쵸 평등하면 무슨 평등이야? 부부가 무슨 평등이야? 이거 와이프한테 잘못 걸리면 이제 싸대기 맞는 건데 무슨 평등이야? 네. 정의는 그렇다고 정의는 평등하고 정의는 이제 두 개 분기 연속 이제 GDP는 마이너스단데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렇죠. 현실이랑 많이 괴리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단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를 얘기하고 지금 1분기 GDP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무슨 얘기 나와요? 2분기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관세가 만약에 내일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것 때문에 또 마이너스 GDP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본 것처럼 이야기하노 그러는데 엄마 아빠 보여 그렇더라. 평등은 없어요. 평등은 없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요걸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 정도는 이제 그려 놓으셔야 지금 시장의 그 소위 말하는 걱정거리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 있는 거고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오늘은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한번 체크를 좀 해놓고요.